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유니시티에 대해서 한 40분 동안 말씀을 나눠볼 유니시티 다이아몬드 이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각자 보시는 영상 앞에서 박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날이 어때요? 한참 더웠다가 어제는 또 춥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날씨가 갑자기 더웠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이런 시기에 조심할 게 뭐죠? 바로 건강이죠. 면역 관리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런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혹은 또 지금 모두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들 하시는데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이 유니시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확실성의 반대말이죠. 확실한 건 뭔가요? 인간은 태어나고 인간은 죽는다.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것들이죠. 불확실한 건 뭔가요? 인간은 어떻게 죽느냐.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금이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갔어요. 2100년대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넘어가고 있으면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많은 불확실성이 산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어떤 변화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죠? 중세 시대나 그 이전에는 특별히 변화를 통해서 급변한다, 혹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말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면서 어느 한 지역의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돌풍이 들고도 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 이 불확실성,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통용됐던 것들이 예전에는 A면 B다 라고 하고 정답처럼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A면 B일까? C일까? D일까?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기 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금의 사람들은 물론 좋은 대학을 원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뭘 원하냐 하면 깨인 생각을 통해서 다른 꼭 직장 생활이 아니라 깨인 생각을 통해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다는 얘기 되는 거죠. 예전에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밤에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봐요. 그럼 엄청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게이머들이 엄청난 연봉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여러분 카메라 하나 두고 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시는 그런 거 보면은 자녀가 보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그 불확실성을 대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전과는 조금 삶의 패턴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그것을 앞당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마스크 안 쓰신 분 없죠. 지금 다 마스크 쓰셨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올라와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도 되게 많죠. 이 코로나 속에서. 그렇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인간의 건강에 관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잡는 자와 기회를 잃는 자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한다라면 결과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진리가 뭐냐면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어떤 분은 80이요. 어떤 분은 70이요. 어떤 분은 90이요. 다 그 정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앞으로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던 간에 100세는 살 겁니다. 못 살아도 100세는 살 거예요. 100살은. 못 살아도 100세는 살 것이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게 되겠죠. 인간의 오랜 수건은 바로 장수라는 거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고금을 통틀어서 우리 진시 황제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맸잖아요. 왜 그랬어요?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 되는 거죠.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어디 조금 뭐 안 좋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분들 죽음에 직면하면 죽기 싫어해요, 다.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구글이라고 하는 IT 업계 최대의 선두주자인 기업이 IT 업계를 하면서도 또 인류의 죽음을 해법을 찾았다. 인류 죽음의 해법을 찾았대요. 인간을 500살까지 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칼리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대요. 칼리코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구글이. 그래서 그 그룹에서 뭘 하냐 하면 인간의 장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의 칼리코라고 하는 기업은 원래부터 이런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 업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약회사 중에 가장 으뜸인 에브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4위인 사회 랭크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1년 매출이 40조예요. 우리나라 70여 개의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다 합쳐도 20조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개의 제약회사의 매출이 40조인 그런 에브비라고 하는 그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인류 장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을 500살까지 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500살까지 살면 어떻겠어요? 행복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첫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그렇게 한대요. 이건 뭐냐 하면 효모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맥주 효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이 효모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죽은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가 나온대요. 죽은 세포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죽은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가 나온대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세포가 노후화되고 없어지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세포들 속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포를 나게 해서 인류를 장수하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이 벌레에 그걸 이용해서 그렇대요. 이미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원래 얘의 수명이 3에서 4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일에 30일 사이 사는 거죠. 평균 수명이. 그런데 최근에 이 구글의 칼리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이 6배 늘었어요. 6배. 그러면 20일, 30일 살던 이 선충이 6배니까 120일에서 180일을 사는 거죠. 6배. 인간에 비유하면 어때요? 인간에 비유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이라고 가정을 할 때 96에 54니까 540살을 살게 만들겠네요. 이미 두 번째 걸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또 다른 걸 볼게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쥐는 희한하게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 위험도가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죠.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망 확률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근 100살이 되면 거의 99%가 사망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나이가 들면서 사망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여기 보세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이 끝까지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첫 번째로 암세포가 없어요. 암세포가 없어요. 인간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죠. 그게 면역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암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 없이 장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통증 세포가 없대요. 통증을 느낀 세포가 없대요. 고통이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물속에서 숨 쉬지 않고 18분을 버틴답니다. 인간은 뭐 3에서 5분 버티면 정말 잘 버티는 거죠. 근데 물속에서 별다른 산소 호흡 없이 18분을 버티는 게 저 벌거숭이 두더지 쥐래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보통 생쥐의 10배에 달하는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생쥐가 3.2년의 수명인데 10배면 32년이죠. 보통 이 벌거숭이 두더지의 평균 수명은 32년이더라. 여기에 착안해서 벌거숭이 두더지의 DNA를 편집해서 그걸 인간에게 적용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미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을 6배 늘렸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 마련하게 된 거죠. 벌거숭이 두더지의 이걸 통해서 10배에 달하는 수명을 늘리겠다.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평균 수명 80살이라면 800살이 되는 거죠.
그 조금 양심이 없죠. 800살은. 그래서 500살로 얘기했나 봐요. 구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을 500살까지 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얘기 같나요? 단순히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영화 보셨어요? 만화 보셨어요? 만화? 저는 그거 봤는데 2020 원더키드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2020년이 되면 뭐 세계 변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020년이 왔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 만화에서는 2020년을 정말 한껏 부풀려 상상했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게 돼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공중을 떠다니는 뭐 이런 보트라든가 그 뭐 우주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래가 온다라면 미래가 한번 올 거고 이런 과학적 현상들이 우리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 거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이건 지난 250년간의 변화보다 10년간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했다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변화가. 특히 모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죠. 24개월 동안 반도체 기술은 2배씩 늘어난다. 24개월마다 2배래요. 24개월마다 2배. 그죠? 그걸 집약해 본다라면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발전한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오죽하면 지난 250년간의 변화보다 10년 사이의 변화가 더 급박했대요. 그러면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2, 3년의 변화가 더 급박하겠네요. 지난 2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5년의 변화가 더 급박하겠네요. 그런 식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인간을 500살까지 살게 하겠다고 만든다는 그런 구글의 정말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만화 같은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될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 거다. 인간은 장수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오래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못해도 500살까지 살게 해준다는데 120, 130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수명에 거의 2배씩을 앞으로 살게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장수에 준비가 안 됐어요. 장수에. 어떤 준비가 안 됐냐면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어요. 경제적인 준비가. 100세 쇼크라고 얘기하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다 라고 많은 매체나 많은 신문지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대학을 졸업한 나이가 25세에서 27세가 됐습니다. 저 때 취업을 하게 되죠. 취업도 잘 됐어요. 취업도 잘 돼서 직장생활 어디 뭐 잘했고 저축 금리도 높았고 호황이었죠. 저 때는. 그래서 25살에서 27살에 학교를 졸업하고요. 55세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어요. 그죠? 30년의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쓰고 남은 걸 평균 수명이었던 70세까지 약 15년을 더 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30년 벌어서 쓸 거 쓰고 15년 산다는 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오히려 더 짧아졌죠. 이게 보세요. 27세가 아니라 지금은 28세에서 29세 사이에 취업을 합니다. 1, 2년 늦어졌죠. 그리고 퇴직 시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있고요. 55세에 임금 피크 걸려서, 임금 피크라고 하는 건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걸려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소득을 벌어가는 기간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 은퇴 후 삶은 어때요? 아까 구글의 말처럼 500세를 산다라고 한다면 은퇴 후에 450년을 살아야 돼요. 너무 많죠? 그럼 120세까지 할까요? 이것도 많아요? 100살까지만 할까요? 100살까지만? 그래도 몇 년 남았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45년을 살았어요. 더 살아야 돼요. 약 30년 못 되는 기간 동안 돈을 벌어서 앞으로 45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자, 30년을 못 벌었어요.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열심히 나 돈 벌어서 한 달에 500씩 했어요. 저축을 해서 500씩 해서 이때 내가 45년이니까 한 300씩 써야겠다. 저축을 해서.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500씩 저축해서 300씩 써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짜장면 값이 얼마인가요? 라면 값은 얼마인가요? 아이스크림 값은 얼마인가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에 얼마였어요? 제가 보니까 짜장면 값이 쌀 때는 몇백 원일 때가 있더라고요. 20, 30년 전에. 그죠? 20, 30년 전에.
경제 행위를 하는 2, 30년 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래에 되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배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짜장면 값이? 6, 7천 원도 싼 축에 속하죠. 거의 8천 원, 만 원 사이예요. 식당 가보세요. 6천 원짜리 잘 없어요, 요새. 7, 8천 원 이상은 다 줘야 돼요. 그죠? 그 음식 값들이 과거에도 8천 원이었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몇 배? 최소 5배에서 10배. 그쵸? 그러면 이때 내가 500을 저금해서 이때 300을 써야지. 그러면 이때 300의 가치와 이때 300의 가치가 같겠냐고요. 10배 치면 30만 원이고요. 5배만 쳐도 15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그러니까 내가 요 시기만 경제활동을 해야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앞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소득원을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거죠. 또 다른 소득원. 뭐 주식이나 연금이나 펀드나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기간 동안 70세 이상의 기간 동안도 은퇴하지 않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왜요? 앞으로 70세 이후의 삶이 두려우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은퇴는 55세가 아니라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일해야 할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어떻게 유니시티가 이 경제적, 건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나?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해서 유니시티는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이 다 건강하셔서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 예전에 쓰러졌다는 말 이제 제가 계실 때는 안 그랬지만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과거에 쓰러졌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위암 수술하셨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나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거는 정말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구나. 그 개인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다 슬퍼지는구나. 지금 말 들으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양가 부모님 모두 다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이 건강에 대한 쓰나미 같은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쓰러져서 말할 수 없게 되고 어느 순간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아파서 가봤더니 암이고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건강상의 위험, 건강의 쓰나미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안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안정. 준비되지 않은 노후, 준비되지 않은 미래. 어차피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죠.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공산국가는 이미 다 끝났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 가치는 뭐예요? 돈이고 금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자본을 가져야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니시티가 이 두 가지 건강과 재정적, 경제적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앞으로 산업은 이렇게 변화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많이 가진 농장의 그런 주인들이 부자였어요. 농경사회였으니까. 그게 주된 경제활동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공장이 생기게 되고 헨리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업계의 거두가 나타나서 세계 최초로 1조 달러라고 하는 산업사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가 된 게 헨리포드죠.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만 해도 농사 짓다가 공장이 생기니까 공장으로 가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노동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받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디지털 산업사회라고 하는 IT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게 됐어요. 빌 게이츠 혹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구글의 그런 분들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흐름을 타고 또 다른 천만장자 또 다른 1조 달러 산업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웰리스라고 하는 건강관리 시장이 또 다른 천조 산업을 이끌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한 것들도 저기에 포함되겠죠. 예전에 인간이 60, 70살 때는 조금 아프다가 수명이 7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됐어요. 근데 지금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웰리스라고 하는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 기업들이 웰리스 산업사회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위기고 지난 몇 개월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에서 200이었던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2배씩 늘었대요. 시가총액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웰리스를 주도하는, 웰리스계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증가할 만큼 회사가 성장을 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웰리스 분야가 앞으로 되는 게 또 맞다라는 증거가 하나 나오는 거죠. 또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난 수년 전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성을 지금의 삼성 만들었던 걸 반도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반도체. 모두가 다 반대했죠. 처음에는. 반도체 안 됩니다. 자본이 많이 들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했죠. 그렇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전 세계 1류 기업이 되었어요. 그 전 세계 1류 기업이 된 삼성이 수년 전부터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차려서 건강관리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이건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의 이분은 회장이에요. 구글의 회장이 뭐라 그래요?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구글의 부사장이에요. 뭐라 그래요?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이분은 애플의 팀 쿡이죠. 애플의 CEO죠. 뭐라 그래요? 헬스 리서치, 건강관리. 애플과 구글, 전 세계 IT 업계를 이끌었던 최고 기업들, 그 기업들이 그 다음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건강관리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살 먹거리로 바이오 헬스케어, 건강관리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그럼 우리가 건강관리 시장에 소비재를 담을 것이냐, 아니면 소비와 비즈니스를 같이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대기업의 소비자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유니시티는 1903년부터 제약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약회사였다는 얘기 되는 거죠. 약을 만들었어요. 화학약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공급을 했어요. 1950년대에는 북미 지역에만 2만 5천 개의 약국 체인점을 갖게 이르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빈도수인 거죠.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3천 개 있다는데 북미 지역에만 2만 5천 개예요. 미국 전역에 렉솔 기차가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미국인이 가장 선망하고 미국인이 가장 신뢰했던 기업이 렉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기업이 1960년대에 독일의 제약회사가 만든 입덧 방지제 탈리도마이도라고 하는 약을 통해서 많은 기형아가 출산됐어요. 이 이슈를 통해서 이 제약회사인 렉솔은 그러면 우리가 화학약 말고 천연으로 바꿔보자 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는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천연이지만 특정 양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생산 라인을 변경을 했어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였죠. 또 시간이 지나서 1980년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북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전에 없었던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때는 성인병 이 얘기들 많이 했죠. 식원병이라고. 그래서 맥거번 의원이라는 상원 의원이 보고서를 냈어요. 맥거번 보고서를.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식습관이 패스트푸드, 햄버거, 밀가루, 설탕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인류는 이 하얀색 밀가루와 설탕을 끊어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라고 정부와 합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니시티가 1990년도에 이 바이오스 라이프 제품군을 출시하면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질환들의 타겟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1972년도에 설립돼서 30년 정도 북미 최대의 직접 판매 회사였던 앤리치와 합병을 합니다. 합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결혼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문구가 뭐였냐 하면 렉솔과 앤리치의 이 합병 결혼은 코카콜라와 펩시가 합친 것과 같이 파격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유니시티로 회사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전 세계 11개국에 동시 오픈이 되었습니다. 20년가량이 지났죠. 2001년도니까. 20년가량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의 국가에서 유니티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이 바이오스라이프 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구글과 애플, 삼성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바이오 산업, 우리는 지금 그 기업들과는 상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117년 전통의 유니시티는 그런 기회를 소비자이면서 사업 같이 할 수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시에 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유니티라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회사가 진입할 시장을 볼 때 10가지를 봐야 하는데 미국 MBA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시장에 진입할 때 10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봐라. 그중에 오늘은 5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긴급도입니다. 이 유니시티가 제공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긴급한지에 대한 문제예요. 유니시티의 주력 제품은 심혈관 아이템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정상 혈관은 이렇게 튼튼하고 좋을 거예요. 튼튼한 파이프라인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때가 낄 겁니다. 트랜스 지방 같은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되면 때가 끼겠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막히게 되겠죠. 그럼 혈류가 10이 흐르다가 10은 그대로 가지만 여기는 5밖에 못 지나겠죠. 그럼 압이 올라가요. 여기는 안 지나겠죠. 10이 흐르긴 흐르는데 안 지나니까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고 약한 부분을 압박을 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혈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혈관을 막고 이게 뇌, 다리, 심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게 혈전에 대한 문제인 거죠. 당뇨라고 하는 거, 당뇨 제가 말만 들어봤는데 아주 무섭더라고요. 특히 저는 당뇨를 통해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 하는 거.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저는 당뇨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삶을 단번에 끝내진 않지만 서서히 삶을 망가뜨리는 질병이 당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거, 발을 잘라야 한다는 거, 그게 당뇨의 무서운 점이죠. 심혈관 질환 아이템이에요. 어떤 아이템이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고혈압, 당뇨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아이템이니까 이 시장은 급해요, 안 급해요? 완벽하게 긴급한 문제를 하게 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인간의 가장 오랜 염원인 장수하는데 상반되는 거니까 아주 긴급한 시장이 이 심혈관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혈관 치료제, 다이어트,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식품 이렇게 4가지 시장 규모를 봐야 되겠죠. 시장 규모.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심혈관 치료제 시장은 20조에 육박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이어트 시장은 15조에 육박할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죠. 15조에 육박할 것이다. 기타 건강기능식품은 25조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거죠. 다이어트 하나만 봐도 혹은 심혈관만 봐도. 근데 저는 이 심혈관의 수치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좀 덜 잡았다는 얘기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당뇨 환자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당뇨 환자. 당뇨협회에서 얘기하기를 1100만 명이랍니다. 당뇨 환자가. 고혈압 환자 1000만 명이 넘어갔답니다. 고지혈증 환자, 이상지질인 거죠. 1000만 명이 넘어갔, 1000만 명이요. 넘어갔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 환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000명, 1000명, 1000명이면 얼마예요? 3000만 명이죠. 3000만 명 중에 요 사람들은 빼야 되잖아요. 중복된 건 중복된 카운팅이니까. 이걸 빼면 약 2000만 명의 사람들이 당뇨약 하나를 먹던가, 당뇨약, 고혈압약 2알 먹던가,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 3알 먹던가, 이런 사람들이 2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당뇨 경계에 있던가, 혹은 혈압 경계에 있던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00만 명이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2000만 명. 작아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예요. 그러면 2000만 명이 약을 다 먹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찾겠어요? 앞으로는 부작용 없이 예방할 수 있는 걸 찾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온전히 먹게 되면 C세트를 온전히 먹게 되면 C 플러스 클로로파워 오메가 3개 한 세트인데 이걸 한 달에 온전히 먹으려면 약 20만 원 돈이 들어요. 그러면 2천만 명이 20만 원씩 자동 배송 프로그램을 걸었다. 매출이 얼마예요? 한 달에 400조예요. 삼성전자 1년 시가총액이 400조예요. 근데 한 달 매출이 400조가 되는 거예요. 이 심혈관의 타겟인 바이오스래퍼 C세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거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반드시 진입해야 될 시장이 이 심혈관의 타겟인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품의 독창성, 얼마나 독창성 있나 봐야겠죠. 이 바이오스래퍼 C 플러스 겉봉에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식구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더블 케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써 있어요.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식전에 요거 한 포 드시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한 포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콜레스테롤과 혈당에 대해서 자유함을 준다. 이거죠. 자유하게 준다.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식습관 조정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상 데이터도 다 있고요.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건 우리의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밸런스를 맞춰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심혈관에 대해서 타겟인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죠. 그동안 다이어트는 우리가 굶어라, 뭐 칼로리 제한하라 이런 식의 다이어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크게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주 식단을 했어요? 탄수화물. 뭐 좋아하세요? 하얀 쌀밥, 하얀 국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먹고 뭐 먹어요? 라면, 국수 먹잖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뭐가 안 좋냐면 인슐린이 올라간대요. 인슐린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염증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건강이 악화되고 그랬을 때 비만해지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가 최근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봤대요. 지방을 많이. 그렇다고 뭐 안 좋은 지방 드시라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 트랜스 지방이 아니라 MCTOE 같은 좋은 지방을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한 단백질, 단백질과 지방, 고지방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더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인 거죠. 그래서 최고순도 단백질에 MCT 오일이라고 하는 최고의 오일을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지방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인 마테라고 하는 음료에 최고의 기름인 MCT 오일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먹었을 때 저탄고지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고지방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인슐린 낮은 상태로 만들어주더라. 아주 새로운 컨셉의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굳이 뭐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운동선수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데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야구 선수죠. 이분도 먹고 있고요. 지금 뭐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뭐 레슬링, 골프, 쇼트트랙, 뭐 카누, 농구 정말 내노라 하는 운동 선수들이 스스로 원해서 먹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은 뭐가 위험해요? 도핑에 아주 민감하죠. 그런데 도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에너지 음료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일반인들도 이 제품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한다거나 활력을 찾는다거나 혹은 집중력을 올린다거나 골프 같은 경우는 집중력의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중력을 올린다거나 그런 식의 활동이 가능한 게 저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오아시스 콜라겐이죠. 콜라겐. 많은 전문가들이 콜라겐 단일 성분을 먹는 것보다 저분자의 PC 콜라겐 단일 먹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히알루론산. 우리가 한번 사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과가 맛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고 탱탱하죠. 시간이 지나서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죠. 인간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히알루론산이 240mg이 들어있답니다. 240mg.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수분을 보충해 준다는 얘기는 젊고 탱탱함이 유지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히알루론산이 자기 몸의 6배에 달하는 물을 머금을 수 있대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히알루론산의 이런 위력으로 우리가 더 젊고 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지금 모습 그대로 쭉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이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참고하는 약학 사전인 PDR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98% 화학약이고요. 20%가 천연인데 그 중에 17가지가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거 들어있고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처방할 때 약학 사전을 보고 참고하고 처방하는 그런 제품들이 얘기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봐도 제품은 아주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임상도 다 돼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가격 잠재력이라는 측면을 봐야 된대요. 이 물건을 구매할 지불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시니어 50대 이상 50대 이상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90%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까지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시니어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내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10 플러스 얼마라고요? C세트?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됩니다. 충분한 가격 잠재력이 있죠. 그 다음 추가 판매 가능성, 재구매 여지가 있냐. 이 심혈관 질환은 어느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거리, 생활 패턴, 스트레스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의 바이오스랩 제품군은 꾸준한 재구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이어트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 바이오스랩, 유니스티가 제공한 제품군은 이 5가지를 봤을 때 모두가 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죠. 하나에 10점씩 5개면 50점. 그럼 거의 만점이죠. 조금 뺄까요? 1점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큰, 좋은, 사업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니시티 바이오스랩 제품군은 이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건강과 금융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마련된 아주 최적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회사와 이 큰 시장을 선도하는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석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데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문직이나 자영업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 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투자하는 거. 이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의 소득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2가지 패턴을 가진 소득원들, 직장생활 혹은 자영업 전문직은 뚜렷한 한계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 개인의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최대 노동시간은 24시간이라는 얘기 되는 거죠. 24시간 다 일할 수 있어요? 없죠. 하루에 10시간 일할 수 있겠죠. 10시간 정도는. 그러면 10시간 일하다가 10시간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득은 줄거나 끊어지거나 한다는 얘기 되는 거죠. 내가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내가 아프건 혹은 일하기 싫건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때 소득이 끊어진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 어느 때건 소득의 중단점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삼성의 이건희, 그리고 뭐 애플의 팀쿡 그런 분들 있죠. 그런 큰 기업, 시스템이 있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직접 일하지 않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 가게 와서 삼성 스마트폰 팔아요? 안 팔죠. KFC 그 할아버지가 와서 이거 햄버거 굽나요? 안 굽죠. 그렇지만 시스템 사업을 통해서 그들은 부자가 됐어요. 그게 왼쪽과 여기 있는 비즈니스 오너의 극명한 차이점인 거죠. 여긴 하루의 시간 24시간이지만 개인의 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직원이 100명이라면 2400시간이 있는 거고요. 직원이 1000명이라면 24,000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큰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게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 사업할 거야. 시스템 사업할 거야 라고 해서 섣불리 뭔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뭐라고 그러냐면 안정적인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최소 5년간은 적극적으로 알아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경제 석학이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최소 5년간은 적극적으로 알아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그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유니시티고 유탑 그룹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소득이 되는지 설명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여기 제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조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사이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통하는 사람들. 그런데 과거에는 제조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시간이 변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유통이 고도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의 부가가치를 추가로 더 창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유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과거 유통을 보세요. 과거 유통은 물건을 도매로 사서 소매로 전달하는 게 유통이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도매로 산다는 자본이 들어간다는 점. 그 물건을 팔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재고 처리한다는 점.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유통을 하는 건데 제조사인 유니시티와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그냥 연결하는 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나만의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통해서 소득을 가져가는 게 유니티 비즈니스라는 얘기 되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어떠실 것 같아요? 유니시티에서. 너무 행복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리널리라는 프로그램 혹은 C세트 창업을 통해서 너무나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클린을 하면 예뻐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 4명에게 여러분들도 건강의 기회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달했어요. 제품과 비즈니스를. 이렇게 될 경우에 나의 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4명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해서 제조사인 유니시티와 이분들을 연결하는 역할로 했더니 100만 원 들어왔어요. 300만 원 버시려면요. 300만 원을 버시려면 여기서 5명 정도에게만 추가로 더 알리시면 3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옵니다. 아주 크죠. 4명에서 9명이 됐어요. 약 2배가 됐죠. 그렇지만 소득은 3배가 되는 구조예요. 소득은 3배. 이게 유니티 보상 플랜의 최고 장점이에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내가 직접 알린 사람에게는 20%를 주고요. 받고요. 내가 간접 알린 사람에게는 5에서 10%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3차 보너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카 보너스, 자동차 유지비, MLB 강사료, 성취 보너스, 여행 보너스 이렇게 4가지의 매출 이외에 부수적인 소득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직접 알린 거에 대해서 20%.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먹고 좋은 이 제품을 알렸더니 20만 원 들어오더라. 그죠? 그리고 간접은 뭐냐? 내가 직접 알린 여기는 20%.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알린 간접은 이 사람은 20%, 나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복 수입. 이게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존의 프랜차이즈 방식은 어땠어요? 기존의 방식은 본사가 한 명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나는 또 다른 가맹점을 모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맹 연결이 돼서 나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멤버십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누수 없이 5에서 10%를 받아간다는 얘기 되는 거죠. 작게는 1%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세요? 이게 직접 일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멤버를 구축해서 우리가 멤버십 사업이니까 멤버를 통해서 유니티라고 제조사와 연결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이 끝난 뒤에 직접 일하지 않고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면, 직접 일하지 않고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온다면 엄청 큰 돈인 거죠. 지금 은행에 1억 넣어도 여러분 한 달에 5, 6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1억 넣어도. 그런데 유니시티에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벌어간다는 거는 정말 큰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직접 일하지 않고라는 것에 조금 함정이 빠지지 마세요. 직접 일은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내가 안정적인 멤버가 구축될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그 일이 끝난 뒤에 소득이 안 들어와요. 근데 유니시티는 그 노력 이후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최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유니티 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요거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삼성전자의 주식 추이입니다. 지난 1983년도에 삼성전자가 처음 상장했을 때 한 주의 주가가 910원이었어요. 어때요? 조금 억울하신가요? 저 때 살걸? 2000년도가 됐을 때 한 주의 주가는 10만 원이 됐고요. 액면 분할하기 전인 2018년도에는 한 주의 주가가 280만 원이었습니다. 900원이었던 게 280만 원 됐어요. 어때요? 약간 후회가 오시나요? 이때 살걸? 이때도 괜찮죠? 이때 살걸. 요쯤 한 주가 60만 원일 때 어땠을까요? 이때도 괜찮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알지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보고도 내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분들이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유니시티가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전엔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못 산 것 같은 후회감이 밀려올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280만 원 이상이 되는 이 유니시티라고 하는 가치, 타이밍 속에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유니시티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건강과 경제적인 니즈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타이밍이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주식 추이같이 크게 팽창할 그 초입에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속에서, 이 시국 속에서 더 와닿는 게 뭐냐 하면 이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자이던 타이던 간에 면역 관리에 신경 쓸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 공포, 자영업이 안 되는 공포,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지 말라니 말이 돼요? 그런 공포감 휘둘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알리는 거죠. 유니시티가 코로나 속에서 면역 관리의 최고다. 유니시티가 코로나 속에서 이런 비대면 사업을 통해서 멤버십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지금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유니시티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큰 부를 누리는 아름다운 유니시티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